네, 안녕하세요. 환승연애 시즌4 감상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유식과 민경의 엑소룸이 열렸죠. 유식의 아주 절절한 눈물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방송은 아마 줄줄이 다른 커플들 엑소룸이 이제 나오면서 아마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11화의 시작은 지연과 원규의 엑소룸이군요. 아, 시작부터 우는 거야? 아, 이게 선택 없이 그냥 밖에 나와도 되는구나. 대체로 다들 엑스룸을 들어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전 연인과의 뭐 주고받은 편지나 이런 것들 가끔 방 청소하다가 나오면은 약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도 그때 그냥 내가 되게 반갑기도 할 수도 있겠고 되게 창피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엑소룸을 들어갔다고 해서 꼭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죠. 역시 원규도 엑소룸에 들어가죠. 진심 아닌 이별 이유가 진심 아닌 사랑. 아, 원규가 생각한 이별 이유는 현실. 야, 이거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너무 별것도 아닌 이유로 날 놨다고 생각해서. 지연이 입장에서는 원규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 이별 이유라는 건요. 그래서 평소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많이 조율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만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별하는 이유가 되는 거는 조율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둘 사이가 좁혀지기에는 어렵다는 게 판단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혼까지 이야기가 갔다는 거 보니까 대화를 안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 우리 조율해야 돼, 우리 이거 맞춰 나가야 돼 라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자는 이럴 때 꼭 마음의 문제로 봐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연이는 계속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꿈을 바꾸고 있는 거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건 지연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규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연이가 엑스룸에 들어가는 걸 원규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민경이와 같은 이유죠. 날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네가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 괘씸하다. 말이 양보지 등을 떠민 거죠. 무슨 팝업 스토어처럼 꾸며놨네요. 남자친구가 의사면은 참 저런 것들은 좋겠다. 아플 때 잘 챙겨줄 거 아니야. 약도 지어주고. 아, 맞다. 지연이가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결혼식 때 쓰려고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어뒀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많구나. 가볍게 만났든 결혼을 전제로 만났든 헤어지면 다 똑같은 거죠. 헤어지던 시기에 주고받은 장문의 카톡이야? 길게도 썼다. 이게 포인트죠.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재회에 대한 이 가능성이 어떤지를 점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속이 있었군요, 지연이가. 에이, 저건 아니지. 원규야, 그건 아니지. 여사친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주는 건 아니지. 저게 문제예요. 아니면은 참지 말고 아니라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너가 괜찮다고 했잖아. 이걸로 또 싸우게 되는 거야. 근데 또 구속하면은 또 싫어할 테니까. 지연이도 고민이 됐던 거지. 지연이가 관계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와, 원규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야? 아, 이건 원규가 좀 많이 찌질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결혼하기에는 뭔가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밀어냈다가 이만큼 괜찮은 여자를 못 만나니까 간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상황 나아졌나? 조금 수준이 높아졌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너무 별론데 원규? 무슨 오해? 변명을 해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찔러본 거 아니야?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인정하네. 그래, 네가 욕심이 많았던 거야. 본인이 결혼관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지, 원규가. 오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진과 지연이의 엑스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연이는 좀 궁금해요. 엑스룸을 안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진이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거의 재회에 대한 욕심이 확 더 생기지 않을까요? 지연이가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내 마음이 확실하면은 뭐가 걱정이야? 뭐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사친 만나지 마라, 남사친 만나지 마라. 아, 나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나 못 믿어? 뭐가 그렇게 불안해? 날 믿으면 보내줘. 아, 씨부럴 거 널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상황에 가는 것 자체가 별로라고, 이건데.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다, 상황 따위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딴 소리에 이렇게 상황에 감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그래요. 인간의 그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실험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죄수 역할놀이 하는 그 실험, 그거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아유 경찰관님 왜 이러세요? 교도관님 왜 이러세요? 죄수가 어딜 돌아다녀? 농담처럼 하다 나중에는 진짜 존나게 패요. 진짜 몰입해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그런 공간에 날 가지 않겠다라고 상황을 제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지연이는 볼수록 마음에 드네. 똑띠하고만 아주. 원규한테 받은 옷 입고 오는 저 패기. 자, 이별 사유. 이것도 10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지연이가 생각한 이별 이유는 외로움. 자, 우진이가 생각한 이별 이유는 뭘까요? 누가 본인이? 지연이가 소하진 않았을 건데. 애초에 사귀었던 관계에 대해서 애틋함보다는 화가 많구나. 또 전날 하필 원규하고 있었던 또 사건이 있죠, 우진이가. 이 커플도 우진이가 엑스룸에 들어가게 해주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지난 관계에 대한 마음이 좀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커플이야, 지연이는 뭐 혼란이 없죠. 우진이는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재회를 하는 게 좋은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뭐야, 들어오면서부터 울고 있어? 나도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단체로 다들 고추를 떼야 되는 인간. 요즘 트렌드인가? 여기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됐지? 생긴 것들은 멀쩡해가지고. 지연이의 집을 꾸며놨군요.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으니까. 우진이는 밤에 일을 했잖아요. 지연이는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서 집 데이트가 많았다고 했죠. 잠옷 입고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야식 시켜 먹고 대화하고 이런 데이트를 많이 했겠네. 그것도 좋죠. 사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멘탈이 안 좋아져서 쉽게 회피하거나 잘못 끊어내거나 하는 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죠.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참 사진으로 보면은 다 예쁘고 귀여워요. 와. 야, 아까 원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를 많이 시켜줬다면, 여기는 요리사니까 진짜 음식을 엄청 잘 챙겨주네. 야, 쩐다. 맞아, 요리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 진짜 먹는 거 하나는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 요리를 하는 거지. 해줄 사람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서로가 진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은 말이었죠. 내 휴일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상황은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결국 관계는 소원해지기 마련이죠. 해서 소원해지는 걸 상대방이 섭섭해하지 않게 평소에 이야기를 잘 하던가, 내 마음이 이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기에 점점 어려움이 느껴지면은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잘 했어야겠죠. 그러지 못했겠지. 만나는 기간도 점점 길어져서 연락도 뜸하고, 그래서 기다림도 긴데 그 가끔 만날 때조차도 말을 개떡같이 했다, 우진이가. 그러니까 지연이의 입장은 저거네. 그래, 우진아, 너의 입장은 뭐냐? 네가 좀 변명 좀 해봐라. 들어보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우진아, 뭐 비전을 얘기해. 그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네 상황 설명과 앞으로 안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다짐을 얘기를 해봐야지. 그게 필요해, 우진아. 잠깐 쉬는 타임인가 봐요. 너무 엑소눈만 몰아보면은 진 빠지니까 좀 다른 화면 좀 보여주려고 하나보다. 또 이제 갔다 오고 나서의 이제 행동 태도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잠이나 잔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좋은 휴식 중에 하나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걸 떨쳐버리려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을 혹사시키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그에 비하면 잠을 자는 건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따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멘탈이 건강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신 술 먹고 자는 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이 불안형, 남자들은 회피형이다.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피하지 않는 남자들 원하고, 남자들은 불안해하지 않는 여자들 찾죠. 자, 원규도 왔어요. 원래는 보통 이런 게 폭풍 같은 그런 사건을 겪고 나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숙소에 들어와야 되니까 아주 참 난감하다.
원규가 지연이에게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 난 너한테 연락한 게 네가 직업이 생겨서 안정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찔러본 거다,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저거예요. 그냥 생일이고 계속 생각은 났고 응원도 하고 싶고, 생일은 명분, 연락할 명분이고, 생각은 났고, 그러니까 너와의 그 지난 연애가 계속 미련이 남았고 응원도 하고 싶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래. 근데 본인은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배짱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면 조금만 대화를 해도 싸우는데 뭔 다시 잘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둘 다 자존심을 팽팽하게 세우고 있으니 재회가 되나. 꼭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 재회가 되는 건데, 지난 만남에 대한 그 뭐 기대든 아니면 뭐 고치고 싶은 점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지 않으니까 재회가 되려다가도 안 되지. 기호 아니요. 토킹룸에 있는 게 유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확인차. 유식이는 현지한테 관심이 있죠. 별 좋은 질문은 아니죠. 상대의 마음을 떠보는 거는 진짜 사귈 때든 썸을 탈 때든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진심이니까 더 쉽게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남녀관계에 아주 관통하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 잘 안 되는 게 남녀관계고, 에휴 안 돼도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할수록 더 잘 되는 게 남녀관계예요. 근데 뭐 안 돼도 그만 이라고 하면은 연애 가볍게 본다고 걔 욕을 먹고, 정말 잘해야지 라고 하면은 부담스럽다고 또 지랄하고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면 말고 라고 생각은 하되 입 밖에 내지는 마라. 현지랑 백현 엑스룸이군요. 엑스룸에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죠. 야! 그래도 저 지금 그냥 빠꾸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네. 현지는 또 삐지겠네요. 왜? 들어가지도 못하고 벌써 눈물이야? 아이고 현지야. 현지는 멘탈이 너무 약해요. 멘탈 저렇게 약하면 연애하기 진짜 힘든데. 누구나 저럴 때가 있을 수 있지. 나도 저랬던 적이 있지. 저도 멘탈이 안 좋아서 헤어지고 펑펑 울었던 어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지난 추억을 들여다본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추억이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에 따라서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써준 편지들이구나. 군대에 있을 때면 얼마나 이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했겠어. 편지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달콤함이고 그냥 치사량이었겠지. 저 말이 참 너무 슬퍼요. 했구나 과거형. 지금은 아니잖아. 저게 진짜 개짜증나는 거야. 의지라도 하나 나 놓치 진짜. 다리 풀리는 거 봐라. 보기 안쓰럽다. 멘트 지린다. 그러니까 승무원 여자친구니까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저기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니까 만났다 헤어졌다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은 그 3시간 넘게 문 앞에서 대화한 게 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워낙에 만나고 헤어지기를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익숙한 거야.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다 또 만났었고 그러다 또 헤어졌고 했으니 어렸을 때 연애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내가 부족할 때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는 진짜 되게 워낙에 남자보다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걸 혼자 이겨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되게 어려운데. 현지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윤영이 들어왔습니다. 윤영이랑 재영은 왜 X라고 서로 밝혀주진 않는 거야? 제가 호감 가는. 나가는 건가? 나갑니다. 야, 윤영이도 깔끔하게 나가네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구나. 자, 뭐 재영이겠죠, 당연히. 재영이가 제일 불쌍해요, 제 기준. 저도 여기 출연자 중에 재영이가 제일 불쌍해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겉돌아. 6년 만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헤어진 사이가 아니구나. 그 사이에 되게 다른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을 1년 만났구나. 고등학교 때 만난 거야. 윤영이가 더 적극적이었구나. 10대다운 데이트다. 집에 데려다 주기. 참 어렸을 때니까 다 새로운 것이었겠지 뭐.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왔어 재영이가. 이때 사전 인터뷰 할 때만 해도 윤영이도 재영이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거예요. 6년 만에 만난 거면은 설령 헤어질 때 나쁜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졌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윤영이 이미
백현과 썸을 타고 있으니 원 재영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 아이 왜 재영을 이렇게 늦게 투입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6년이 지났으니 그 사이에 많이 좀 변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지난 만남에 대한 미련을 갖고 제외를 하면 절대 안 돼. 새롭게 가야 돼. 재영이가 제 때만 투입했어도 윤영이랑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엑소룸은 결국 재영이 혼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재영이는 윤영이랑 대화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윤영이가 안 왔으니까 혼자 엑소룸을 들어가 봐야겠죠. 안 버렸구나. 재영이는 6년이나 간직하고 있던 거야 물건들을. 아이고 어리다. 풋풋하네. 완전 뽀시래기들이네 다. 오 윤영이가 썼던 일기장을 받았구나. 저런 거면 버리기 힘들긴 하겠다. 그래 6년이나 지났으면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야. 그냥 옛날 영화 보는 느낌 정도겠지. 에이 어렸을 때야 뭐 다 내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데 뭐. 군대 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쳐놀고 싶었겠냐. 그때 남자에게는 군대가 제일 큰일이지. 여자친구고 나발이고 군대 가야 되는데 1분이라도 더 놀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하겠지. 기호 아니요. 자 이제 모든 출연진들의 엑스룸이 공개가 됐네요. 자기 전 남자친구 옷을 입고 있는 여자에게 지금 앞치마를 매주고 있는 거야? 이게 뭔 그림이야? 애초에 환승연애는 맥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야 돼요. 야 우리 재영이 좀 챙겨라. 재영아 어디 가냐? 담배 한 대 피러 가냐? 재영이가 지연이한테 조금 관심이 있죠? 재영이가 지연이에게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재영이 한번 연애 스킬을 보겠습니다. 안 돼요. 저거 좋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왜 호감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처음 입주했을 때 네가 날 보고 환하게 웃었는데 너는 그냥 인사치레로 웃은 걸지도 모르겠지. 근데 나는 그게 좀 유독 기억에 남았어. 이 사람 되게 마음이 선하겠구나. 이런 스토리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게 딱 보니까 재영이도 얼굴만 믿고 그냥 던진 거야. 이게 외모가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털어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영이는 타고났으니까 외모가 그냥 연애가 안 느는 거야 저게. 간절해 본 적이 없었겠지 나처럼. 이거는 되게 괜찮아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깊고 대단하다 이런 건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드러낼 때 저런 식의 이제 태도는 되게 매력적인 태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개의치 않고 내 기준에서는 나에겐 중요한 일이었고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나만의 서사를 얘기하는 건 되게 매력적인 태도입니다. 안녕. 자, 오늘도 어김없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엑소룸을 갔다 왔으니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표가 갈까요? 재영이가 보냈겠죠, 지연이에게는. 멘트 좋은데? 멘트 서윗했어. 그렇지. 그건 용기야. 그건 진짜 용기야. 지연인가 보다. 드디어 재영이에게도 처음으로 표가 성공했어. 제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관심 있어 유식이하고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재영이의 이제 관심이 기다려질 수도 있는 거죠. 지연이에게 받았겠죠 원규는. 역시 지연이는 진짜 한 길만 파. 지연이 원규 지연이에게 보냈어요. 원규는 진짜 딱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라는 게 진짜 가능성으로만 딱 접근하는 거야. 될 것 같은 경우에만. 원규는 진짜 감수성이라는 거는 요만큼도 없나 보다. 우진이가 보냈네요. 지연이에게는. 우진이 많이 방황하고 있나 봐요. 마음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윤영이랑 백현은 서로 주고받았겠죠. 여기도 이제 애정 전선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커플 중에 하나죠. 오늘 접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주고받았다는 건 그만큼 견고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보기 좋아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유식이하고 현지도 조금 표가 쌍방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현지가 엑소돔 갔다 오고 나서 물론 많이 마음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선택해주지 않는 백현에게 표를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여자는 날 선택해주지 않는 남자에게 무대 보러 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 유식이 가야지. 자, 유식이도 민경과의 엑소돔을 갔다 와서
민경부터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었죠. 현지에게 표가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역시 현지에게 갔군요. 여기 나이 차이 제일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제일 어린 연하 남자랑 제일 나이 많은 연상 여잔데? 아 그럼 민경이 빵표네. 아 민경이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유식에게 보냈군요. 우진이한테 보내진 않았네. 어쨌든 오늘은 유식과 접점이 있었으니 유식에게 투표를 했나봐요. 대화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유식이랑 민경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유식이지 거의. 어이고 제작진이 또 우편을 보냈나봐요. 또 뭘 보냈을까요? 아직도 뭐가 남았나? 아 이제 X하고 데이트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혹시? 우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대문에 누가 왔어? 아 누가 왔어 또? 누구지? 누가 또 와? 누가 또 와? 에이 설마 여기서 매기가 또 투입이 되진 않겠지. 에이 설마 뭐 멘토 아닐까? 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승연애는 시청자들 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주먹으로 쥐어서 안 놓는 느낌이 있네요. 뭐 이렇게 편하게 흘러가는 게 없어.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계속 또 궁금해지네요. 다음 회차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나.